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평생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 한두 번은 들어보셨죠? 남에게 패기치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고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고 이 악물고 버텨온 세월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든 지금 당신의 주변엔 고마워하는 사람보다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만 늘어날까요? 왜 당신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공허해지고 통장 잔고는 나도 모르는 사이 가랑비에 옷 젖듯 비어만 갈까요?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당한 건 당신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리 조종자들,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전문가들에게 당신 같은 시녀는 가장 털어먹기 좋은 황금 창고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책임감, 당신이 가진 배려심, 그리고 거절을 미안함으로 느끼는 그 선한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말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최근 누군가와의 대화 후에 묘하게 기분이 찝찝했던 적 없으신가요? 분명 내가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인사 대신 그것밖에 안 돼? 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조종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도덕심을 볼모로 잡고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사기 조심해 대라는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선함이 어떻게 그들의 사냥도구로 변질되었는지 그 소름 끼치는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아버님을 외치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0만 시녀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공유해야 할 생존 지침서, 이제 그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당신을 망치는 건 타인이 아니라 타인의 손에 쥐어준 당신의 착함이라는 칼날입니다. 우리는 평생 도리를 배우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은혜를 잊으면 짐승이다 라는 말을 신조로 삼았죠. 그런데 조종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도리는 언제든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무방비 상태의 뒷문과 같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미끼로 마음먹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죄책감이라는 바이러스를 심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접근할 때 처음부터 돈을 달라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처음엔 당신의 가치관을 칭찬합니다. 역시 형님은 달라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 라며 당신을 구름 위로 띄워 올립니다. 당신이 그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 경계심을 푸는 찰나 그들은 아주 작은 부탁을 던집니다. 거절하기엔 너무 사소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째째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부탁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간의 발들이기 기법입니다. 한번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엔 당신의 거실로, 그 다음엔 당신의 안방으로, 마지막엔 당신의 금고로 들어옵니다. 당신이 중간에 이건 좀 아닌데 싶어 멈추려 하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선함을 공격합니다. 변하셨네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이 한마디에 당신은 자책하며 다시 문을 열어줍니다. 착한 시니어들은 갈등을 피하려다 인생을 내어줍니다. 나쁜 소리 듣기 싫어서, 매정한 사람 되기 싫어서 참아온 세월이 결국 당신을 조종자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의 품위를 인질로 삼습니다. 당신 같은 고상한 분이 이런 걸로 화를 내겠어? 라는 무언의 조롱입니다. 이제 그 뒷문을 걸어 잠가야 합니다. 당신의 품위는 남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내 인생에서 축출하는 결단력에서 나옵니다. 심리 조종자들이 전매 특허처럼 내뱉는 첫 번째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 정말 너니까 하는 소리인데 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귀에 달콤한 꿀처럼 박히지만 사실은 당신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마약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유일한 구원자로 추대한다면 그건 당신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독박 쓸 사람으로 점찍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당신에게만 그런 부탁을 할까요? 당신이 능력이 뛰어나서일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착하다는 것을, 그리고 한 번 맡기면 끝까지 책임지려 한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사하는 특별함은 사실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라고 속삭이며 당신이 주변에 조언을 구할 길을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이 덫에 걸리면 당신은 영웅심리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 저 사람이 나만 믿고 있는데 내가 배신할 순 없지 라는 생각에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떠하던가요? 일이 잘 되면 그들의 공이고 일이 틀어지면 모든 비난은 당신에게 쏟아집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언제 그랬었냐는 듯 네가 원해서 한 일이잖아 라며 발을 뺍니다. 당신은 누구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너라서 부탁한다는 말은 너만큼 만만한 사람이 없다는 뜻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절대로 당신을 그런 벼랑 끝으로 몰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만 특별한 희생을 요구한다면 당당하게 물으십시오. 왜 그 특별한 걸 나한테만 시키니? 그렇게 좀 주면 네가 직접 하지. 그러니? 라고 말입니다. 독사과는 겉보기에 가장 붉고 탐스러운 법입니다. 그 특별함이라는 포장지를 찢어버려야 당신의 노후가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신 적 없으신가요?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다 해결돼.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이 문장은 조종자들이 당신의 숨통을 조일 때 쓰는 가장 비열한 올감입니다. 그들은 왜 자꾸 마지막과 지금 당장을 강조할까요? 바로 당신이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뇌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고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조종자들은 이 생존 본능을 이용합니다. 오늘까지 안 입금하면 나 길거리로 나앉아. 지금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해. 라며 당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죠. 이때 착한 시니어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오죽 급하면 나한테 이럴까. 이번만 도와주면 저 사람 인생이 핀다는데.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마지막은 사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한 번 둑이 터지면 물살을 막을 수 없듯이 한 번 허용된 무리한 부탁은 더 큰 요구를 불러오는 초대장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해줬는데 이번엔 왜 안 돼? 라며 오히려 당신을 배신자로 몰아쓰는 근거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차분히 앉아 자식들과 상의하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시간을 훔치고 당신의 불안을 증폭시켜 알았어, 해줄게 라는 항복 선언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종용한다면 그건 100% 당신을 조종하려는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앞으론 이렇게 답하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건 내가 결정해. 그리고 내겐 하룻밤 자면서 생각할 권리가 있어. 당신의 서두름이 조종자의 주머니를 채워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가장 가슴 아프고도 치명적인 조종 수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정칭과 천륜을 무기로 삼는 수법입니다. 조종자가 외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혈육이거나 평생을 함께한 친구일 때 이 조종은 칼날이 되어 당신의 심장을 찔러옵니다. 우리가 남이야. 자식 위해서 이 정도도 못 버려줘? 이 말 한마디에 시녀들의 평생 신념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정서적 인질극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 즉 화목한 가정이나 의리를 인질로 잡고 당신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매정한 부모나 의리 없는 배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악역으로 만들므로써 당신이 스스로 죄책감의 감옥에 갇히게 설계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십시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노후 자금을 요구하고 당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희생을 강요하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가족입니까? 진짜 가족은 상대의 노후가 안락하길 바라고 상대의 마음이 편안하길 기도합니다. 오히려 어머니, 그 돈은 절대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당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기생적 존재일 뿐입니다. 이제 나쁜 엄마, 독한 친구가 될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조종자도 비로소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무조건적인 수용은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철들지 못하게 망치는 독약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 조언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간섭처럼 들리시나요? 조종자들은 당신의 결정권을 뺏기 위해 호의라는 가면을 씁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가스라이팅하며 은근슬쩍 당신의 인생 운전대를 가로챕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내 말 들어야 손해 안 봐. 라며 당신을 무능한 존재로 낙인 찍습니다. 이 수법이 무서운 이유는 당신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 들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나 라는 의구심이 들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모든 결정을 그 조종자에게 의지하게 되고 어느 순간 당신의 재산도 시간도 인간관계도 그 사람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너 잘 되라고의 진짜 의미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이득을 본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자기 덕이고 나쁘면 네가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 라고 당신 탓을 합니다. 이 얼마나 영악한 계산입니까? 그들은 당신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당신의 영혼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수십 년의 세월을 이겨온 삶의 베테랑입니다. 당신의 인생 경험은 그 어떤 사탕발림보다 정확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선택을 비하하며 자기 방식을 강요한다면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고맙지만 내 인생의 시행착오는 내가 감당할게. 내 결정권은 누구에게도 양보 안 한다. 타인의 입맛에 맞는 삶을 사느라 당신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조종당해야 할 어린애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어른입니다. 착한 시니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때문에 남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이 예민한 공감 능력을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부탁을 거절당하면 갑자기 한숨을 크게 쉬거나 며칠 동안 연락을 끊거나 아프다며 드러눕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온몸으로 네가 나를 아프게 했어 라는 메시지를 뿜어냅니다. 이것은 수동적 공격이라는 아주 고약한 조종 방식입니다. 대놓고 화를 내면 당신도 맞서 싸울 텐데 이렇게 약한 척, 상처받은 척을 하니 당신은 꼼짝없이 가해자가 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그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맙니다. 알았어. 내가 미안해.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기분 좀 풀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조종자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감정은 그 사람의 몫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당한 이유로 거절했을 때 상대가 상처받는다면 그건 그 사람의 그릇이 그 정도인 것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조종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질로 삼아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조금만 어긋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당신을 조종합니다. 이제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를 거부하십시오. 상대가 침묵으로 시위하거나 서운함을 무기로 흔들 때 같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저 담담하게 지켜보십시오. 네가 서운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함없어. 이렇게 말할 때 비로소 당신은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남의 기분을 맞춰주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의 주인으로 살 때 찾아옵니다. 자, 이제 기나긴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노리는 5가지 추악한 심리, 조종 수법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라는 자책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이 영상의 목적은 당신을 반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을 각성시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당한 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나 귀한 사람이고 타인을 믿을 줄 아는 따뜻한 가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가치를 쓰레기 같은 조종자들에게 던져주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착함에 이빨을 만드셔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영역을 침범할 때, 당신의 노후를 위협할 때 단호하게 물어뜯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싫어? 안 돼? 어려울 것 같아. 이 짧은 말들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당장 당신이 아끼는 친구들,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십시오. 우리 이제 착하게만 살지 말자. 영리하게 나를 지키며 살자. 라고 한마디 덧붙여 주십시오. 그것이 조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연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는 주인공입니다. 남은 인생은 남의 숙제를 대신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의 즐거움과 평온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시니어 활력소는 항상 당신의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당신의 인생을 선언하십시오. 감사합니다.